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한양도성 서쪽 성 밖으로 난 길은 밤이 되면 기척이 빨리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길을 피했지요. 낮에는 장에 다녀오는 소달구지가 지나고 서원으로 글 읽으러 가는 유생들이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빛조차 얇아졌습니다. 바람은 마른 풀을 스치고 고갯마루의 나무들은 까닭없이 검게 서 있었어요. 그날도 김성은 서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책갑이 들려 있었고 옆구리에는 붓 2자루가 꽂혀 있었지요. 두루마기 자락은 오래 입어 빛이 바랬습니다. 버선 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걸음은 느리지 않았으나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피곤이 몸에 내려앉은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김성은 29이었습니다. 정다면 젊은 나이였으나 과거를 여러 번 놓친 뒤로는 누구도 그를 젊다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처음 한양에 올라왔을 때 그는 눈빛이 또렷한 서생이었어요. 글을 읽는 소리가 낭낭했고 글귀 하나를 붙들고도 오래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낙방했을 때는 다음이 있습니다 하고 웃을 줄 알았지요. 두 번째에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편지를 쓰다 종이를 찢었습니다. 네 번째에는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졌고 집안의 쌀떡도 비어갔어요. 그래도 그는 책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원망하다가도 새벽이면 찬밥을 덮여 내어주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글 공부가 밥을 먹여주나? 이제는 장사라도 배워야지. 김성은 그 말들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성미가 모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향해 크게 소리치는 일도 없었고 억울해도 오래 따지지 못했어요. 대신 마음속에 오래 쌓아두는 사람이었지요. 서원에서도 그는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았고 벗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일 형편도 아니었어요. 다만 누구보다 먼저 와 자리를 펴고 가장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훈장이 간혹 어려운 문장을 물으면 김성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뜻을 풀어냈지요. 그럴 때면 곁에 있던 유생들이 흘끗 그를 보았습니다. 재주는 있는데 운이 없다고들 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재주보다 운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는 서원 뒷마루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요. 기름이 바닥난 불꽃이 신주를 핥으며 작게 떨었습니다. 김성은 책장을 덮기 전에 한 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뜻을 세운 자는 궁할수록 흐트러지지 않는다. 좋은 글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그에게는 위로보다 핀잔처럼 들렸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유생 하나가 먼저 일어나며 말했지요. 김서방, 오늘도 끝까지 남으시려? 김성은 책을 정리하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남아본들 글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날도 늦었소. 고갯길 조심하시오.
예. 먼저 가십시오. 짧은 대화였으나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고갯길 조심하시오. 흔한 인사였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몸 조심하라는 뜻일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김성은 서원에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빈 마루 끝에 등잔빛이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꼭 누가 앉아 지켜보는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드는 헛생각이라 여겼지요. 서책을 가슴에 붙들고 섬밖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고 흙길은 축축했습니다. 낮에 내린 비가 아직 덜 말라 있었어요. 신발 밑창이 질척한 땅을 누를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고 곧 그쳤지요. 고갯길 초입에 이르렀을 무렵 김성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둠이 길 위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로 반쯤 가려졌고 길가의 소나무 그림자는 사람 팔처럼 길게 뻗어 있었어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뒤를 자주 돌아보게 되었지요. 누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기분, 아무도 없는데 시선이 닿는 듯한 느낌. 낙방이 거듭되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마른다고들 했습니다. 김성은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책가비 허벅지를 가볍게 쳤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뒤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흙을 밟는 소리가 아주 짧게 들렸어요. 사람 발소리 같기도 했고 착각 같기도 했지요. 그는 반쯤 몸을 돌렸습니다. 누구시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둔하고 무거운 무엇이 뒤통수를 향해 날아들었지요. 퍽! 소리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늦게 왔습니다. 머리뼈 안쪽까지 울리는 듯한 충격이 번졌고 눈앞이 흰빛으로 번쩍했습니다. 김성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책갑이 손에서 빠져 흙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붓 한 자루가 부러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그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입안으로 흙과 피 맛이 함께 스며들었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끊어질 듯 이어졌고 시야는 물속처럼 흔들렸지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성은 겨우 눈꺼풀을 들었습니다. 사방은 잠잠했어요. 방금 전 자신을 내리친 자가 있다면 숨소리라도 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갯길에는 바람만 지나갔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저만치 아래 굽은 등을 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작고 등이 심하게 휘어 있었지요. 마치 평생 짐을 지고 산 사람처럼 목이 앞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칼이 옆으로 성기게 흩어져 있었고 소매 넓은 옷은 바람도 없는데 조금씩 흔들렸어요. 문제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는 축 처졌습니다. 입꼬리는 기묘하게 위로 들렸지요. 하회탈에 웃는 달처럼 웃고 있는데 조금도 따뜻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김성의 목구멍에서 쉰 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넘어진 김성의 꼴이 우스운 듯 했지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늙은이처럼 느리지도 젊은이처럼 빠르지도 않았어요. 발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만 먼저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더니 끝내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김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뒤통수에서는 뜨거운 것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에는 피가 묻어났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의 통증보다 다른 감각이 더 선명했습니다. 분명 사람에게 맞았는데 어째서 사람 하나 남아있지 않은가? 분명 노인을 보았는데 어째서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웃음은 왜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웃음처럼 느껴졌는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책장을 끌어모았습니다. 젖은 흙 위에 번진 먹물 자국이 달빛 아래 검게 번졌지요.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그 위에는 낮에 자신이 적어둔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궁할수록 흐트러지지 않는다. 김성은 그 문장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지요. 오늘 밤 자신을 때린 것은 몽둥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고깃길의 어둠이 이제 막 문을 열었고 그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고깃길에서 머리를 맞고 돌아온 뒤부터 김성의 밤은 예전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사람 구실을 했습니다. 서원에 나가 자리에 앉고 책을 펴고 글줄을 따라 눈을 옮겼지요.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지면 그날 밤의 충격은 다시 몸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두통뿐이었습니다. 뒤통수 깊은 곳이 맥박치듯 아팠지요. 누가 안에서 작은 망치로 천천히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한 번 시작된 통증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물을 마시다가도 어머니의 말을 듣다가도 불쑥 올라왔어요. 윤성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집안 형편상 의원을 자주 부를 수도 없었지요. 며칠 뒤부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마당 어딘가에서 누가 쇠막대로 바닥을 치는 듯한 소리였어요. 깡, 깡, 짧고 마른 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으나 이상하게 또렷했지요. 귀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 뼈를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윤성은 몇 번이나 이불을 걷고 일어나 문 밖을 살폈습니다. 마당에는 달빛만 10개 내려앉아 있었고 장독대 그림자만 길게 누워 있었지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이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는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만 더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낙방과 가난만으로도 한숨이 깊은 분이었지요. 새벽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손끝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반찬상 위 빈자리를 괜히 행주로 오래 닦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김성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제 아픔을 입에 올릴 수 없었어요. 괜찮다고 곧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얕아졌고 낮에는 눈밑이 검게 꺼졌지요. 서원벗 하나가 그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김서방, 어디 아르시오? 김성은 책장을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홍 머리 다친 자리 때문 아니오? 그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으나 정작 자신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요.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공기가 눅눅했고 방 안에는 눕자마자 스미는 찬 기운이 있었습니다. 김성은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깼지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답답했어요. 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곁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지요. 문을 열자 싸늘한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마루 밑은 젖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장독대 너머로 흐린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요. 김성은 부엌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물동이에 든 찬물을 한 바가지 떠마실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부엌 문턱에 이르렀을 때 안쪽에서 낮고 젖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적, 사람이 음식을 씹는 소리였습니다. 예의도 없고 급하기만 한 소리였지요. 마치 여치를 굶은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볼 겨를도 없이 입안에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의 걸음이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깡, 관자놀이가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죽인 채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부엌 바닥 한가운데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굽은 몸이었어요. 등이 휘어 앞쪽으로 깊이 숙여져 있었고 어깨뼈가 옷 너머로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날 고갯길의 노인을 떠올렸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김성을 돌아보지 않은 채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끌어모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내버려 두었던 썩은 생선 토막, 저녁 설거지 뒤 고여있던 탁한 물, 흙먼지 섞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노인은 그것들을 개걸스럽게 씹었습니다. 허기를 오래 참다 끝내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삼키고 또 삼켰어요. 윤성의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의 씹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부엌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지요.